자, 강의를 늦게 올려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유형이 1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숙제를 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과정이죠. 기본적인 용어들 뭐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 제끼고 우리 인수분해 공식만 이것만 하나 잡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됐고 그냥 문제 풀 때 얘기 좀 될 것 같아. 하나가 추가되네. 봅시다. 나머지 남은 내용들은 이제 개념 설명, 센수학 개념 설명 범위에 있는 남은 내용들은 그냥 이제 풀다가 알려줄게. 인수분해 공식만 철저하게 외웁시다. 토요일 날 시험 볼 거라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 날 시험 볼 거라 그랬어요. 자, 제일 처음. 자, 얘는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자, 두 번째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자, 세 번째 선생님도 뭐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겁니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자, 네 번째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 더하기 2배의 둘씩 곱한 거 a, b, b, c, ca. 자, 다섯 번째. 자, 요건 좀 복잡한 놈이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여섯 번째,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또는 a 플러스 b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은 공식의 마지막입니다. a 4제곱 a 제곱 b 제곱 b 4제곱은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각각의 공식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 과정에 필요한 것들은 문제에 나와 있으면 해줄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호가 마이너스일 땐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부호가 바뀌는 자리들, 이렇게 해놓으면 10개가 7개로 줄죠, 그치?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로 더 추가, 이건 반드시 알아야만 문제를 풉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식은 좀 기니까 아래쪽에다 씁시다. 얘는 2분의 1로 묶어서 a 빼기 b제곱 b 빼기 c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자, 왜 그런지는 문제 가면서 설명할 테니까 개념 설명 대충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문제 풀이 시작합시다. 얼라? 뭐지? 순서가 거꾸로 갔구만. 자, 44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다항식 계산 잘 하냐고. a는 2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xy 더하기 6y 제곱, b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4y 제곱. 자, 이 x에서 b를 빼면 a에서 5b 뺀 거랑 같다고 합니다. 이때 x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b를 이항시켜서 a-4b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를 나누어서 x는 a에서 4b 뺀 거를 반으로 나누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a는 저기 써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쓰면 되겠고,
4b는 원래 그 계산 안 해주는데 첫 문제니까 해주는 거야. 자, 정말 당부하건대 이런 기본 계산에서 빼기 더하기로 안 바꿔서 틀리거나 막 가로 안 쳐서 계산 틀리거나 이러실 거면은 정말 답이 안 나와요. 알았죠? 지금 시작하는 데서부터 그런 걸로 막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 과정이 쉽지 않아질 겁니다. 계산할 때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하세요. 계산 실수 안 나오게. 문자 계산에서 실수 나오면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본인이 수학을 못한다고 느끼게 돼. 지금은 계산을 못하네라고 느끼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나는 수학을 아예 못하나? 왜 이렇게 모르겠지? 생각이 그렇게 되거든? 누가 봐도 계산 못하는 건데 본인은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이 흘러간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답은 이렇게 내줄 수 있어요. 깔끔하게 계산하시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책에다가 볼펜 갖다 풀지 말고 연습장에다 볼펜을 쓰든 샤프를 쓰든 연습장에다 하고 책은 좀 깨끗하게 봅시다. 당부했어요. 책을 깨끗하게 봅시다. 틀린 거 다시 풀게 책에서 다시 풀게 반복하게 시킬 겁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수업 방식은 중학생 때랑 중학교 과정이랑 완전히 달라요. 너희들은 수업 시간에 틀린 거 다 고쳐와야 됩니다. 막 본인이 많이 틀릴수록 숙제가 많이 늘어납니다. 고쳤나 안 고쳤나 눈으로 풀려볼 수도 있어요. 알았지? 잘 하고 다음 문제 갈게요. 49번. 책 깨끗하게 쓰자. 계속 강조한다. 책에다가 뭐 답도 답은 체크해도 돼. 답은 체크해. 답은 체크해도 되는데 그리고 틀리고 맞고를 표시할 거니까 답은 체크해도 되는데 책에다가 풀이 쓰지 마세요. 제발. 책 깨끗하게 써. 2권, 3권 살 거 아니면은 시험 기간 때 한 권 더 사서 풀 거 아니면 깨끗하게 쓰세요. 절대로 볼펜 갖다 하지 마세요. 알았지? 자, 이거를 전개했을 때 뭐 x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가 얼마인가? x제곱의 개수란 x제곱이 곱해져 있는 놈이죠. 다 쪼르르 풀었을 때 몇 x제곱이 나오는가에 요 몇이 얼마인가 궁금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 계산할 게 아니라 x제곱을 만들어주는 애들끼리만 계산하면 돼요. 얘랑 10이랑 곱하면 60x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8x랑 5x 곱하면은 마이너스 40x제곱이 나올 거고 포기시켜 해주자. 색깔별로 마이너스 1이랑 여기 x제곱 곱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나올 거니까 계산 다 하면 19x제곱이 나와서 개수가 19가 되겠죠.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려운 거 없다잉. 넘어갑시다. 자, 54번. 복잡해 보이는 식일 뿐이지 뭐 복잡한 거 전혀 없어요. 자,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물론 이 세 개를 다 전개해도 돼요. 네 개를 다. 근데 선생님은 다른 방법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그냥 이거를 통밥으로 그냥 계산하는 건 절대로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야. 계산은 얼추 할 수 있어도 계산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머리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처음 건 x제곱이고 두 번째 건 x에서 a 두 개 뺀 거 제곱이고요. 세 번째 거는 x에서 b 두 개 뺐고요. 이거 못 따라하면 안 돼요. 모르겠어서 못 풀어오는 거는 거절하겠습니다. 이것도 못할 대표 유형에서 선생님 생략하는 설명 계산도 못 들어보면 반성 많이 하세요. 뭐 어쩔 수 없지. 선생님 설명 들어도 모르겠어요 해서 못 풀었어. 그러면은 그에 따른 대가로 숙제가 나갈 거다. 보충 숙제가 나갈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각오로 해오시던가 열심히 강의를 보고 알 때까지 들으시던가. 여러분들의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아하 더 있지. 나랑 수업을 안 하든가. 힘들면 뭐 접어야지 그죠? 근데 그거 아니면은 내가 하는 대로 했을 때 좋을 겁니다. 야, 이건 너무 귀찮다. 그냥 전개들은 님들 알아서 하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잘 봐요. x라는 게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결국 얘도 x란 말이야. 그래서 4x제곱 빼기 4x제곱 더하기
4a제곱, 4b제곱, 4c제곱 이렇게 나와요. 답은 뭐야? 이거 없어지고 얘가 답이야. 머리를 써야 답이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답 나왔지. 이런 걸 너희들이 적용해 봐야 돼. 계산이 복잡하네?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아. 대표 유형을 제외한 많은 문제들을 못 푸는 게 고등학교 과정 처음 들어온 중학생 때 조금 7, 80점, 7, 80, 90 초반 정도 뭐 그렇게 뭐 중학교 때 한 70점 이상인 애들도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네가 70이든 90이든 100이든 고등학교 문제 풀면은 글쎄 55번은 잘 풀기나 할까? 56번은 잘 풀기나 할까? 난 딱히 기대는 안 되거든. 일일이 노가다 뛰어서 하는 계산이 아니라 지금 54번에 선생님이 풀어놓은 풀이 같은 느낌이 있어야 돼요. 너희들 풀이에. 그것도 없이 그냥 풀어서 답은 나왔어요. 어찌어찌. 그래서 질문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개 노가다를 때 너희들이 54번 같은 걸 예를 들면 이걸 공식대로 전개하고 응? 이것도 공식대로 전개하고 이건 공식도 모르지. 이건 부호 바뀌어가지고 그치? 적응력 완전 떨어지잖아요. 마이너스 AB 더하기 BC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줄도 모르잖아. 근데 만약에 어찌어찌 해서 그냥 풀어왔다고 치자. 이렇게 풀 건 풀지 말라 이거야 내 말은. 이렇게 푸는 거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계산을 이렇게라도 풀 수는 있어야 돼. 그건 시험 때 시간이 남았는데 도저히 안 풀리는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풀지 모르겠을 문제를 만났을 때 더러운 계산, 복잡한 계산이라도 그냥 계산으로 후려쳐서 답이라도 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거지. 알았죠?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머리 쓰기 싫어하면은 나는 너희들이 질문을 안 하면은 보통 넘어가. 고등학교 과정은 안 그래도 질문이 많을 거거든. 많고 그 질문을 이해시켜주는 데 필요한 설명도 많을 거고. 근데 평소에 이렇게 그냥 대충 내가 하지 말라는 방법대로 문제 풀면서 됐어 난 이거 풀 줄 알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시험 때 헛소리 합니다. 시험 다가와서 내가 풀어보라 그러면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머리를 쓰면서 풀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잘 인지하면서 숙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너희들 이걸 풀었냐 안 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제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풀어 주었느냐 그 정도로 노력을 했는가 그게 이 문제가 고등학교 과정을 길게 봐서 그런 학습 태도의 차이가 예를 들면 58번 이거를 그냥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저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9번 계산해서 푸는 애는 1년 뒤에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머리를 못 쓸 수는 있어. 그럼 배우면 돼. 근데 이렇게 풀어놓고 풀었다 하고서 그냥 질문 안 하고 넘어가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친구들 1년 지날수록 반년 한 학기 한 학기 지날수록 수학 격차가 엄청 벌어집니다. 머리를 평소에 쓰려는 친구들과 머리 쓰는 거 싫어서 그냥 대충 계산하려는 친구들 사이의 관계는 한 학기 한 학기 벌어질 때마다 과목이 바뀌 수학이 다음 과목 될 때마다 격차가 벌어져 나중에 못 따라가요. 알겠지? 힘들어도 머리 써야 돼. 바로 그냥 계산하면 문제 풀릴 것 같아. 푸는데 5분 걸릴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하면 쉽게 풀까? 5분 10분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 문제 푸는데 10분이 넘게 걸렸어. 10분, 막 20분이 걸렸어. 그런 시간 투자가 지금 투자 아주 좋은 거야. 너네들의 수학 실력 발전에 좋은 투자인 거야. 걸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 30분 동안 이거 하나 풀었다 하더라도 이걸 푸는 방법을 본인 스스로 힘으로 생각해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안 됐을 때 내가 도와주려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거고. 알았죠? 너희들이 머리로 생각을 해야 돼.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조금 한다고 하던 애들이 그냥 단순 계산 잘해가지고 단순 계산 위주로만 고등학교 때 밀어붙이다가 그냥 패가 방신해요. 고2 1학기 때부터 이미 휘청휘청 거려 못 따라가겠고 보통 그래. 머리 잘 써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봐와서 한 얘기에도 이거를 x로 취하면 상당히 좋겠죠. x 빼기 2c, x 플러스 2c 쓰려고 해줘야 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작은 게 정말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자, 완전 제곱식에 대한 전개는 뭐 굳이 뭐 말할 거 있나, 그치? 자, 여기다가 4c제곱만 빼주면은 답이에요. 넘어갈게요. 61번. 세제곱을 묻고 있나? 세제곱 빼기 세제곱을 묻고 있네. 얘가 얼마냐고. 자,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이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을 뭘 좋아하냐면 x 빼기 y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y x 빼기 y 요걸 좋아합니다. 대입하면 바로 나오거든. 자, 그러면 얘는 2라고 있어. 얘도 2라고 있고 우린 둘이 곱을 찾으면 되니까 요거 둘을 가지고 찾아내는 거죠. x 마이너스 y를 제곱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인데 제곱하면 2를 제곱했으니까 4일 거 아니야. 얘가 3인데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즉 2xy가 마이너스 2xy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지? xy는 2분의 1이 됩니다. 집어넣으면 끝이야. 2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이거 답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공식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쉽게 풀어요. 공식을 외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어렵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냥 문자들이 너무 많아서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야. 그건 이해해. 10분 이해합니다. 의욕을 보이는 숙제가 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선생님은 1년만 지나면 이거 되게 쉬워져. 왜냐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은 갈수록 어려워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1년만 지나면 이거 정말 쉽다고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풀어보라고 못하면서 못해요. 옛날에 이제 선생님 시절 때는 집합이라는 게 있었어. 집합.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처음 배우는 거였어요. 집합. 그 집합 너희들로 치면 이제 다항식이 연산이 되는 거지. 모든 전국의 공부를 그러니까 공부 말고 다른 길이 없어서 할 게 없어서 공부하거나 뭐 공부 말고는 별 진로에 대한 생각이 없고 고민이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이번엔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버프로 수학 문제집에서 다항식 연산은 열심히 풀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돼 성적이 안 나오니까 공부를 접지. 나중에 다 커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애들한테 난 그래도 다항식 연산 잘해서 이 새끼들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풀어보라 그러면 하나도 못 풀어요. 잘한 게 아니라고. 알았지? 지금부터 열심히 대갈박 미친 듯이 굴려야 문제가 풀리고 과목이 좀 어려워져도 점점 어려워져 따라갑니다. 자, 여기서는 뭐 몰라도 되지만 알면 도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요. 일단은 이 식을 가지고 이 꼴을 맞춰야 되는데 이 식을 자 방정식 풀이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x제곱은 2x다 라는 방정식은 틀린 답안 아니 다음 풀이 중에서 어느 부분이 틀렸나 얘기를 해보세요. x제곱이랑 2x니까 x 나누어서 x는 2예요 선생님. 뭐가 틀렸을까요? 여기서 틀린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x는 2잖아. 2 맞는 것 같은데 2제곱은 4고 2x도 2 곱하기니까 4인데 선생님 뭐가 틀렸어요? 이런 대답이 나올 수는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얘는 여기서 틀렸습니다. 방정식은 절대로 약분하면 안 돼. 자, 요걸 2차 방정식으로 풀자면은 한쪽으로 다 이항을 해가지고 x로 묶어서 0 나오면은 x가 2 말고도 0이 더 있잖아. 그는 2랑 0 두 개인데 이걸 2라고만 얘기하면 어떡해. 틀린 거지.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0과 2를 다 생각해 주려면 약분을 하면 안 돼. 이 0은 약분을 하는 순간 날아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x로 나눌 거예요. 약분하지 말라면서요, 선생님. 이렇게 x로 나눌 거야.
이게 약분인가? 봐봐. 약분이 되나? 얘는 x 됐고. 그러니까 식전체가 x가 다 사라지나 봐봐. 얘는 2 됐는데 맨 뒤에는 x분의 1이 남고 뒤에는 x분의 0은 분자가 빵이면 모두 무슨 다 0이에요. 그거 어때? 얘랑 같아요? 요거랑 같습니까? 안 같은데? 짝분이 안 돼. 얘는 그냥 나눈 거야. 약분한 게 아니라. 똑같이 있어서 제거한 게 아니라고. 1한테는 x가 없잖아. 어, 왜 그러냐면 이놈은 이렇게 x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건 0을 근으로 갖는 식인데 x는 0이 방정식의 근이란 얘기인데 이 식에다가 x는 0을 대입을 해보면은 0 빼기 0 빼기 1은 1이자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은 0이니? 그거 아니란 말이죠. x는 0을 근으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x는 0이 방정식의 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어려워. 어려운 내용도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해야 돼요. 요식과 요식에서 오는 기본적인 x로 나눌 때의 차이라는 걸 한번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때는 xx 깔끔하게 다져줬잖아, 그치? 근데 여긴 깔끔하냐고. 아니, 안 깔끔한데. 이건 약분이 아니에요. 요런 과정은. 잘 따라오세요. 말이 어렵지만 새겨 들어 두세요. 머릿속에 내가 수학 문제 풀이 관련해서 씹으려는 건 다 새겨 들어. 중간중간에 뭐 잔소리 뭐 이 모든 사람들이 뭐 너네들은 뭐 나중에 다항식 연산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말하는 건 다 개소리라고 생각해도 좋으니까 수학 문제 풀이 중에 나오는 수학 관련된 내용은 다 새겨 들어요. 자, 저렇게 신경 써주시고 수업 시간에 대답 한번 하고 뭐 발표 점수 하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자식아. 어쨌든 우리는 요식을 통해서 풀 겁니다. x 빼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1을 넘겨서 2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요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에 세제곱 빼기 세제곱분의 1인 식입니다. 얘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x랑 x분의 1 곱해봐야 얼마입니까? 이거 곱해봐야 1이에요. 약분돼서. 그러면 앞에 거 빼기 x분의 1. 그럼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해? 얘가 2라고 했으니까 2에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1 곱하기 2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적응들은 알아서 하세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69번. 방금 중요한 말 했어. 그거 신경 쓰세요. 잘 한 번 들어서 모르겠으면 두 번, 세 번 들으면 돼요. 이번 주 주말까지 안 들어와도 되고 이후로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도 돼요. 제일 좋은 건 누적학습이 누적학습. 처음에 1단원 숙제 나갔으면 다음 주는 2단원의 숙제로 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때 1단원부터 2단원까지 다시 공부하시고 그 다음 주에 3단원 나가잖아, 그치? 그럼 1단원부터 3단원까지 다시 풀어보세요. 이렇게 겨울방학 때는 이게 가능하잖아. 학기 중에 이렇게 못해. 근데 겨울방학 때는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너는 3단원 볼 때 이미 1단원이 3번 풀려 있어요. 3번. 3번. 누가 더 잘하게 될까? 이 정도 열정이 없으면은 그냥 인서울은 포기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지금 내가 봤을 때 자네들 수준에서는 인서울은 이 정도 열정 없으면 포기하세요. 어차피 2학년 수학 가서 내신은 잘 따를 수 있어. 수능은 안 나올 겁니다. 수능은 인서울 쓸 수 있는 수학 과목을 치지도 못할 거고 이렇게 안 하면. 근데 저렇게 한다고 칠 보장이 있냐? 그래도 좀 드물어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의 문제인 거야. 선생님이 학교 다니던 시절은 선생님이 학교 다니던 지역은 그냥 인서울 당연히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못해도 인서울 하위권 대학, 국숭세단, 국민대, 숭실대, 상명대, 당국대니 빠졌구나. 이런 데를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해오던 애들이 살던 곳이에요. 롯데월드가 코앞에 있는데 그런 지역에 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애들이 그런 데 가려고 좀 공부를 했어. 근데 이 지역은 아니란 말이야. 아닌 지역에 있는 애들일수록 너희들은 걔네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잘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으면은 결국에 판도라의 상자는 고3 1학기 끝나고 열릴 텐데 너희들 내신만 가지고는 쓸 수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 내신이 되더라도 최저를 못 맞춰서 못 쓰는 수도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든 입시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잘 수집하고 어떤 진로로 가면 좋을지도 잘 알아보고 얼마나 열심히 하면 될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너희들은 참 인생이 백지 상태인데 어디까지 공부를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참 아무도 장담 못하는 시기거든. 그게 아마 주변 친구들 때문에 다 무너지긴 하겠지. 뭐 자꾸는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고1 애들을 가르칠 때는 조금 선생님도 약간 열정이 좀 샘솟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현실을 내가 알지 않냐. 닥칠게 그냥 수업이나 하자. 아이 씨바. 자, 통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통분까지 나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요건 있잖아, 요거, 그지? 요거 찾아내라는 얘기지, 요거. 둘씩 곱한 거. 이거 어떻게 찾아내?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은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bc, ca 이렇게 찾아냅니다. 얘가 3의 제곱이니까 9구요. 요거는 15인데 그러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야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나머지 답은 알아서 내시고요. 자, 벌써 유형 반 왔다, 야. 유형 8번. 73번이네요. 강의가 뭐 한 40분이면 끝나겠네. 자, 이런 걸 계산을 하랜다.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선생님 저 이거 그냥 귀찮아서 다 직접 계산했어요. 혹은 그냥 계산기 썼어요. 시험 때 이런 거 안 나오겠죠.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알았죠? 계산기 쓰면 못 풀어요. 다 거듭제곱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자, 이대로는 절대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해야 할 게 뭐냐? 4 빼기 3을 하나 쓰는 겁니다. 빼면 얼마? 1이죠. 곱하기 1을 하나 한 거야. 문제에서는 이게 답인데 답에다가 1 하나 곱한 거야.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나오는 건 답이 되겠죠. 1 곱하기 답은 답이잖아. 오케이? 2 곱하기 1이 2인 것처럼. 그렇게. 자, 그럼 요거 두 개 묶어서 합차 공식이 됩니다. 4제곱 빼기 3제곱. 자, 이렇게 둘이 묶으면은 또 합차가 됩니다. 4의 4제곱 빼기 3의 4제곱. 이렇게 둘이 묶으면 또 합차가 돼서 4의 8제곱 마이너스 3의 8승.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란 얘기야. 머리를 자꾸 굴려봐요.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고등학교 수학은 단순 계산으로 한 문제 더 풀 수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깊은 고민 끝에 이렇게 풀면 쉽겠네 라는 게 아무리 쉬운 문제더라도 너네들 스스로 판단 속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 때 그때 좀 재미를 붙일 수 있어요. 설마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풀었어. 그런 순간들이 있어줘야 고등학교 수학에 좀 재미가 붙어요. 그리고 나서 그 풀이가 맞는지 아닌지 궁금하면 선생님이랑 해보면 되잖아. 그쵸? 너희들은 날 이용하면 되니까 그런 데서. 자, 반지름이 17이고 둘레가 A, 여기를 B라고 할 때 둘레가 46이래요. 그럼 둘 다 하면 23이야. 전체 사각형 둘레가 46이니까 요거도 하면 23이잖아. 그리고 제곱 쓰면은 피타고라스 여기 직각이니까요. 17의 제곱이 289가 나옵니다. 뭐 없나 이거? 야, 뭐 52, 13 8, 15, 17 225 하면 되지 않나? 64 됐네. 난 답을 찾았어. 너희들도 네가 한번 답을 찾아봐요. 알았지? 넘어갑시다. 너무 양아치네 이거. 벌써 마지막이네요. 아니구나. 유형 12까지 있구나. 80번 문제. 여기서부터는 또 따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앞에까지 그냥 곱셈 공식 그런 인수분해 관련된 내용을 했다면 다항식을 나누는 건데 하나의 룰이 있습니다. 이 룰대로 써주셔야만 됩니다. 자, 숫자를 나눠봅시다. 17을 4로 나누면 몫이 4고 나머지가 1이다. 20을 6으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다. 자, 이 구조를 잘 봐봐. 나누는 수. 이걸 몫이라고 하죠. 그리고 얘는 나머지. 자, 원래 표기는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가면 요 표기를 약간 바꿔버리는 새로운 것도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이 기본적인 꼴을 잘 알아두세요. 어떤 수를 나눈 수와 몫의 곱에다가 나머지를 더한 걸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식에서도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x 빼기 3을 이 수를 그치? 저런 식을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qx랑 곱해줘야지.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나머지가 얼마냐. 자, 이렇게씩 쓰는 거 찾아보는 거예요. 자, 정상적으로 나누기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20을 6으로 나눈다면 6, 3, 18, 2, 못 나누네. 그럼 얘가 그냥 나머지 되는 거죠. 나머지 이게, 그치? 그렇게 쉽게 나눗셈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식의 나눗셈은 무엇을 기준으로 들어가냐면 차수를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야. 차수. 최고차항부터 까주는 겁니다. x 빼기 1은 2x 제곱이랑 곱해졌을 때 이렇게 곱해졌을 때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 돼서 두 식을 빼기로 연결하는 거죠. 나는 여기 빼기잖아. 빼기. 이렇게 지워지고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 빼기 3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x 빼기 1이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x를 하나 더 걸어줘.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나와서 또 빼면은 없어지고 똑같아서 없어지고 빼기 3이 나오네. 얘는 x가 더 없네. 그러면 이게 바로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자, 그리하여 몫은 위에는 2x 제곱 빼기 x가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수학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가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q, x 뭐냐면 x가 있을 수 있는 어떤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rx도 x가 있는 어떤 식인데 x가 없는데 그치? 그냥 어떤 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마음 편합니다. x가 있건 없건 그냥 식이다. r 식에는 x가 없어요. r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은 r은 x에 1을 넣더라도 마이너스 3인 거야. 여기 뭐 x가 있어야 x에다 1을 넣어주는데 x가 없잖아. 근데 역으로 qx 같은 경우는 x가 있죠. 여기 x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q2를 찾으래. 여기다 1을 넣어달래. 그럼 여기 있는 x들한테도 다 2를 넣어서 계산해주면 되죠. 이런 계산법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잘 이해하세요. 결국 숫자를 나누나 식을 나누나 방법은 똑같다. 문자 계산만 잘 좀 하시면 됩니다. 내가 왜 문자 계산을 시켰는지 강조했는지 알겠냐 너? 너 말이야 너. 잘해야 돼. 계산 실수 빠꾸 나면은 선생님은 계산 실수를 틀려도 다시 풀어오라 그러거든. 10문제를 풀었는데 8개를 틀리고 다음 숙제가 또 10개가 나가. 그러면은 넌 숙제가 18개가 되는 거야. 틀린 거 나한테 질문했던 건 한번 다시 풀어야 되거든. 물론 자료 주니까 뭐. 근데 대충 안 푸나 내가 수업 시간에 막 풀려볼 거야. 네가 이거를 고쳐왔다고? 내 자료만 보고? 이렇게 의심 가는 문제들은 직접 다시 풀어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등학교 과정 깐깐하게 갈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 어려우면 계속해서 보시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88번. 선생님 내일 또 시험이 있어서 빨리 또 자야 됩니다. 당시 px는 x 빼기 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 그때 당시 px를 3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차례대로 나타난 것은 해서 식을 구별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다시 썼어요. 얘는 요거랑 요건 다르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 얘랑 얘도 다르다는 얘기야. 일단은 같은 식으로 보지 않겠다. 자, 요 식을 잘 살펴보면은 요거나 공통점이 있는데 는 0으로 만드는 x값이 결국은 3분의 1이야. x에다 3분의 1 넣으면 3분의 1 빼기 3분의 1 0. 3분의 1 곱하기 3은 1이니까 1 빼기 1도 0. 그치? 그러면은 이 가로 안에서 3을 빼내봐. 자, 그 다음에 얘만 남기고 3과 얘의 위치를 바꿔. x 빼기 3분의 1 3 곱하기 q 다시 x 더하기 r 다시. 자, 그렇다면은 같은 식에서 출발한 거야. 얘에서 출발한 거란 말이야. 똑같은 식에서. 근데 한 놈은 x 빼기 3에 3분의 1에 한 놈은 x 빼기 3분의 1에 한 놈은 qx 곱했고 한 명은 3q 다시 곱했어. 한 놈은 r도 했고 얘는 r 다시를 더했어. 그러면 뭐냐? 얘랑 얘는 똑같은 거고 얘랑 얘도 똑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식이 형태를 가지고 찾는 거야. 식의 꼴.
똑같은 걸 곱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 qx는 3q-x가 되어서 q-x라는 거는 결국은 3분의 1 qx가 될 거고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얘가 무엇이냐라는 거였으니까 이 몫은 3분의 1 q다. 원래 있던 거의 3분의 1이다. 나머지 rx 같은 경우는 r 같은 경우는 r-랑 r은 그냥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있으니까 서로가 그냥 같더라 이거야. 똑같다. 그래서 차례대로 나열하면은 이것과 이것이 나열되어 있는 보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 낯설고 문자가 많은 것에 있어서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거 정말 강조하고 나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이 어려운 이 약간 이 앞으로 계속 문자가 많아질 거거든. 이런 난해함, 난색함을 너네들이 겨울방학 내에 이겨내지 못하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내내 수학은 지옥이 될 거고 수학은 최악의 과목이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잘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못하는 이유는 이런 문자 계산력과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습관 때문이에요. 생각하는 걸 즐기시면은 너네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 솔직히 너네 동네 학교에서 학교 수준 들이면은 어느 거기 그 여고 하나 있잖아. 그거 빼고 어디 학교 애들이건 시험 대비를 하는데 교과서 하나밖에 볼 거 없는 학교들은 음, 솔직히 시험 기간에 수업 공부 안 해도 돼. 평소에 이렇게 하면 알았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이 아니라 이 주말에 보고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이 방학을 하니까 학교 병원 실습만 나가면 되니까 강의를 일찍 째깍째깍 올려주도록 할게요. 열심히 숙제해오고 내가 말한 대로 공식 테스트 보는 거 잊지 말고 책 깨끗하게 푸는 거 잊지 말고 책은 채점 무조건 해와라. 채점 반드시 해와야 됩니다. 알았죠? 이제부터는 모든 채점 결과는 자기들 양심에 맡길 거야. 알았지? 알아서 해보세요. 채점을 안 해야도 지랄할 거야 이제부터.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바이바이.